안녕하세요. 이상큐브입니다. 중국의 중천비룡유 항공사는 소문으로 나돌던 스텔스 무인 폭격기 플라잉 드래곤2의 프로토타입이 완성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스텔스 무인 폭격기는 2018년 주하이 항공쇼에서 무인 폭격기의 존재가 일반에 처음으로 공개되었습니다. 밝혀진 것은 당시의 목업에는 2개 V자형 꼬리 날개가 장착되어 있었지만 이번에 발표된 플라잉 드래곤2의 프로토타입은 완전한 전익기 스타일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플라잉 드래곤2 프로토타입은 비행 속도와 전투 반경, 그리고 폭탄 탑재량과 스텔스 성능 면에서 완전한 전익기 스타일로 변경되어 있어 중천비룡유 항공사는 미 공군이 개발하고 있는 B-21보다 도입 비용과 유지 보수 비용이 저렴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플라잉 드래곤2의 스텔스 성능에 대해 중천비룡유 항공사는 기체의 90% 이상의 복합 재료를 채용하고 기체 표면에는 전파 흡수 재료를 깔고 있기 때문에 레이더파의 반사율은 매우 작고 탑재 센서의 안테나도 기체 표면과 일체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광학 센서를 기체에 삽입함으로써 저관 특성을 실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더욱이 탑재 레이더도 F-35에 탑재되는 AN/APG-81과 마찬가지로 스펙트럼 확산 통신 기술을 채용하여 적에게 탐지되기 어렵고 엔진의 배기 온도도 고정형 2차원 노즐을 채용해 냉각하여 적외선의 배출을 최소화했다고 합니다. 또한 중천비룡유 항공사는 광학 센서와 패시브 레이더만으로 모든 기상 조건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 방공 시스템이 갖춰진 공역에서도 적의 중요 시설이나 거점을 공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인기와 연동하여 복잡한 전술 미션을 미리 설정해 놓으면 자율적인 공격도 가능하며 스텔스 성능을 활용해 대량의 소형 무인 항공기를 방공 시스템이 갖춰진 공역으로 운반해 분산 정찰과 전자방해, 소음 공격 등을 플라잉 드래곤2만으로 완결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주장하는 것처럼 플라잉 드래곤2가 상기와 같은 성능을 발휘한다면 상당히 무서운 존재가 되겠지만 원래 미국이 개발 중인 B-21의 스펙은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을 가지고 B-21에 가깝다라고 주장하고 있는지 수수께끼이고 공개된 플라잉 드래곤2의 사진은 기체 크기를 추정할 수 없도록 배경을 흐리게 했고 기체와 에어인테이크 부분도 노출되지 않도록 사진을 편집하여 지금으로서는 매우 미스테리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항공산업과 무인 항공기 분야에 엄청난 수준의 자금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엉터리라고 생각하기에는 어폐가 있으며 몇 년 전에 공개된 목업과는 달리 이번에는 프로토타입인 것처럼 보여서 중국의 무인 스텔스 폭격기 기술이 진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무인 스텔스 폭격기 외에도 올해 초에는 스텔스 폭격기인 H-20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래픽을 공개해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올 초에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의 신병 모집 동영상에서 베일에 쌓인 군용기가 나와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중국 글로벌 타임스는 이 군용기가 중국 공군이 막바지 개발 단계인 장거리 스텔스 전략 폭격기 H-20의 디자인에 대해 처음으로 힌트를 준 것이라면서 H-20이 조만간 공개될 것이라고 보도한 것입니다. 공군이 전날 올린 4분 남짓한 동영상은 마지막 부분에서 흰 천으로 덮인 미지의 비행기를 보여줍니다. 항공기 자체가 거대한 날개처럼 된 전익기로 꼬리 날개는 보이지 않으며 뒤쪽에는 공기 흡입구가 있습니다. H-20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시안비행기공업공사는 당초에 2018년 5월에 더 넥스트라는 말과 함께 천에 덮인 H-20의 이미지를 공개 후 작년 11월에 개최 예정이었던 주하이 에어쇼에서 H-20을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주하이 에어쇼 개최가 취소되면서 H-20의 공개는 불발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번 영상에서 H-20의 베일에 쌓인 형상을 공개하여 H-20의 개발이 임박했음을 알렸습니다. 이에 대해 군사 전문가 웨이동 씨는 이번 동영상에서 드러난 윤곽으로 볼 때 H-20은 미국의 B-2 스텔스 전략 폭격기와 비슷하며 레이더 반사 면적은 최소화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세계적인 수준의 전략 폭격기를 보유하게 됐다는 뜻이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어 공군이 H-20의 윤곽을 공개한 것은 H-20 개발 프로젝트가 큰 진전을 이뤘다는 의미라면서 실제 H-20을 곧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미 공군이 개발한 B-2 형상을 철저하게 조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중국 인터넷상에는 B-2 형상을 본뜬 풍동 시험용 모델이 여러 개 올라와 있기 때문에 H-20의 에어인테이크는 B-2를 참고하여 레이아웃을 결정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날개의 형상이나 엔진 주변의 처리는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지만
아마 H-20의 기본 기체 디자인은 미국의 B2를 모방한 설계로 보이기 때문에 B2보다는 진화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미국이 개발 중인 B-21보다는 스텔스 성능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H-20 개발이 완성되면 중국군은 미군의 괌 기지는 물론이고 하와이 기지까지 공격할 수도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미국 방부는 지난해 8월 보고서에서 H-20의 비행 거리를 미군 괌 기지까지 도달할 수 있는 8,500km로 전망했지만 다른 군사 전문가들은 하와이까지 공격할 수 있는 12,000km로 보고 있습니다. H-20은 최대 이륙 중량 200톤의 최대 적재 중량은 45톤으로 스텔스 혹은 급초음속 크루즈 미사일 4기를 장착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중국이 스텔스 전략 폭격기를 개발함에 따라 중국의 스텔스기를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 27일에 스텔스 전투기를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저피타망제 탐지용 고출력 고감도 표적 탐지 기술을 국내 독자 기술로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술은 중국의 J-20과 러시아 T-50 파크파 등이 우리 영토나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몰래 침범하는 것을 막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ADD는 지난 2016년에서 2022년까지 4년간 방위사업청 주관 국방핵심기술 과제를 통해 이번 기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저피탐이란 레이더 반사 면적이 매우 작아서 일반 레이더로는 좀처럼 탐지하기 힘든 스텔스 수준을 의미합니다. 저피탐 물체도 기존의 레이더 전파에 미약하게 남아 잡히기는 하지만 작은 새나 야구공, 심지어는 곤충 크기로밖에 탐지되지 않아 단순한 전파 잡음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면 ADD가 개발한 기술은 이처럼 미약한 탐지 신호도 잡아낼 수 있도록 수신 감도를 최대화하고 클러터 속에 섞여 있는 세밀한 표적 신호도 잡아낼 수 있는 고도의 처리 과정을 갖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눈 속에 수많은 작은 눈들을 갖고 있는 곤충의 겹눈처럼 하나의 레이더에 적게는 수백 개에서 많게는 천여 개 이상의 고출력 초미니 레이더들을 갖춘 A사 레이더 기술을 적용한 데 따른 성과입니다. 또한 클러터를 걷어내고 미세한 전투기 신호까지 구분해내는 고성능의 고속 소프트웨어 기술을 적용한 덕분이라고 ADD 측은 전했습니다. 이번 저피탐 항체 탐지 기술은 한반도 주변국의 전투기를 감찰하는 광역감시 레이더의 기반 기술로 활용될 예정이며 또한 향후 지능형 레이더 신호 처리 기술 및 급초음속 고기동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미래형 레이더 등의 연구 개발의 기반으로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ADD는 이번 기술에 대해 국내 기술력으로 개발되어 해외에 의존하지 않고 성능 개량이 용이하며 비용 절감까지 가능해 미래형 레이더 연구에 자주적 기반을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레이더 기술 개발은 앞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스텔스기들이 우리 영토나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몰래 침범하는 것을 막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큐브였습니다.